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홍철 DB금융투자연구위원님 모시고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이제 채권 투자라는 게 금리랑 바로 이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일 말씀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부터 보면은 3월 12일에 글로벌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로 이제 한 달여가 지나면서 고점, 그러니까 피크를 치는 고점의 변곡점이 올 거 아니냐, 이게 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이 좀 떨어지는 거냐, 다시 올라가는 거냐,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생리학자분들이 그리고 의사분들이 개발해 놓은 감염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 따르면 현재 이제 마스크를 안 썼던 나라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유럽, 미국이죠. 이 나라들의 어떤 증가 추세가 현재 로그 차트 기준으로는 되게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인 이제 그쪽에서 락다운이라고 하는데 어떤 폐쇄, 지역 폐쇄를 했을 때 한 20일 정도가 지나면 어떤 확진자의 증가세가 평활화된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제 매일매일 증가 추세가 이제 일정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간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4월 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말 정도 되면 희망컨대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미국과 유럽이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일반적인 이제 분석이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 오히려 또 중국이나 한국으로 또 들어오는 입국자들 중에도 상당한 감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2차 감염의 확산 여부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 너무 안심하기는 좀 이르고요. 사태의 추이를 좀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요. 지금 국내에서 지난달 한 달 만에 개인들이 신규로 주식 계좌를 개설한 수가 86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2009년도 이후로 최대치인데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를 사들였어요. 근데 지금 채권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개인들이 주식 시장에 막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티면 무조건 먹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버티기라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요즘 이제 증권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금 들어오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다르냐. 옛날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샀다 팔았다 많이 하시고 또 미수 그리고 레버리지 이런 거 써가지고 굉장히 또 위험한 테마주 이런 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호흡이 되게 짧은 이런 분들이셨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계좌를 만드신 분들은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같은 우량한 회사를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니, 삼성전자가 망하면 한국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자기의 원래 레버리지를 쓰지 않은, 대출을 쓰지 않은 돈으로 삼성전자를 사서 앞으로 1, 2년 버틴다 는 생각으로 가시면은 저는 뭐 이거는 굉장히 승률이 높은 게임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러면은 채권 시장에는 뭐 유입되는 자금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들, 그리고 뭔가 불안하니까 사람은 이성이 이 감성을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는 지금 다들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일단 돈을 가지고서 채권에 넣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한 감성을 이기고 삼성전자에 돈을 넣은 어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용감하고 어떤 장기적으로 보시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이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시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조금 더 위험자산, 채권은 조금 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은 있는데 사실 이 전체적으로 돈이 어떻게 오가는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 지금이 좀 채권을 들어가서 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인지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지가 보일 거란 말이죠. 보통은 양자가 거꾸로 움직여요. 주식 좋을 땐 채권이 안 좋고 채권 좋을 땐 주식이 안 좋고. 그런데 이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채권과 주식이 같이 강해지는, 같이 가격이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희는 아마도 선진국들이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왕창 푸는 거예요. 그럼 돈을 풀면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차피 생산활동 같은 데 투자해봐야 돈 안 될 것 같으니까 장사 안 하고 다 때려잡고 부동산 사든지 주식 사든지 채권 사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좋아질 것 같으면은 부동산이랑 주식 사면 주식 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채권은 돈이 없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은
돈을 받았겠죠. 그럼 그 돈으로 뭐 해요? 또 뭔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돈이 결국 어디에 축적되냐면 채권으로 축적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이 굉장히 뭐 올라가고 강해진다고 해도 그게 뭐 채권 쪽이 굉장히 꼭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10년 동안 채권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고 주식도 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긴 했지만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도 되게 좋았고요. 모든 자산이 이렇게 다 올랐어요. 이게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어떤 패러다임으로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앙은행이 혹은 정부가 돈을 대규모로 쓴다. 이러면은 그 돈이 결국 어딘가로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가령 부동산과 주식과 채권이 옛날처럼 막 거꾸로 움직인다. 요거는 조금 과거의 패러다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입니다. 지금 미국 회사채 시장에 대한 사실은 그 경보음 뭐 이런 보도들이 되게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이제 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진단을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채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약간 위험한 회사채 쪽인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보잉 같은 회사가 달러 금리로 뭐 20% 넘게도 거래가 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보잉 같이 큰 회사가 그렇게 된다는 건 굉장히 이제 어떤 리스크,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유동성 리스크가 되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 외환위기 때 흑자부도 나는 회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은 벌고 있는데 이거 당장 빚을 갚아야 돼.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했던 거 돈 들어오려면 되게 오래 걸리고 그래서 부도가 나서 그냥 헐값에 팔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의 우량한 회사들은 굉장히 채권에 투자할 적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량한다는 건 보잉처럼 원래는 실질은 우량한데 그렇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금리가 20% 뛰었다는 거는 사실은 채권 가격은 바닥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그 노릴 수 있다. 단 회사가 부도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런 회사들을 좀 추천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잉인데 왜 보잉이냐면 절대 디폴트가 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군수산업체고 엄청난 군사 기밀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 중에 거의 첫 번째 순위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채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보잉 같은 정말 알고 보면은 되게 좋은 회사 이런데 지금 당장은 금리가 확 튄 그래서 등급이 좀 내려간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을 좀 묶어놓은 ETF 같은 게 있나요? 있습니다. 요즘은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개인도 이제 해외 투자를 하기가 되게 이제 편해졌거든요. 저희들 이제 채권 ETF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해외에는 채권 ETF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동성도 굉장히 많고 가령 이제 제일 큰 거 이런 게 이제 아이쉐어즈에서 뭐 투자 등급 회사채들을 묶어서 ETF로 이제 만드는 게 있는데 아마 저희들은 이제 티커 이름으로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 LQD라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제 아이쉐어즈에서 투자 등급 회사채 ETF가 이제 나올 거예요. 요 투자 등급 회사채 같은 경우도 지금 괜찮나요? 왜냐면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우량 기업일수록 금리는 지금 어쨌든 제로 금리 때문에 금리는 사실은 우량 기업일수록 낮은. 그거 여기에도 스프레드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왜냐하면 국채 금리는 낮아졌죠. 미국 채금리 얘기입니다. 미국 채금리 엄청나게 낮아졌는데 요 미국 채금리에서 또 가상금리를 더해서 회사채 금리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량 회사채는 기준금리랑 좀 붙어서 움직이는 경향이 그거는 있잖아요. 이제 평소에 그렇고요. 지금은 우량하고 비우량하고가 지금 다 상관없이 전부 다 벌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싸게.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 등급 회사채가 이제 트리플 B 이상 채권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트리플 B라는 건 이제 미국 S&P 신용 등급 기준으로 그런데요. 이 채권들은 우량하고 아니고 보통 이럴 때는 위기 상황에서는 그냥 도매급으로 다 취급받기 때문에 거기서 선별만 잘한다면 굉장히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이 iShares의 LQD 우량 회사채 묶어놓은 ETF에서도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ETF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상당히 길게 보시고 아까 삼성전자 투자하듯이 좀 길게 보시고 하신다면은 나중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예상하고 들어가야 되나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가격을 이제 봐야 되는데 가격이 최근에 거의 한 20% 이상 얘가 떨어졌어요. 투자 등급 회사채들은 부도 위험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가격 조정, 채권에서 20%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거예요. 주식은 뭐 반토막도 자주 나지만
회사 투자 등급이 20%가 떨어진다. 이거 엄청난 건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마 예전 평균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뭐 기간은 제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봐야 되겠지만 꾸준히 가지고 계시다면 계속 떨어지는 그 이자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얘가 또 시세 차익으로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둘 다 생각했을 때 대략 10에서 15% 정도는 현재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예. 원하는 예. 사람이라면은 좀 이제 하이힐드 투기 등급 그렇죠. 회사채 ETF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간이 이제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빵빵 부도로 실제 날면 그냥 그대로 수익률 저하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좀 추천하시나요? 추천을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정말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난 좀 더 뭐 이왕 할 거면 나 좀 화끈하게 하겠다. 그리고 뭐 쉐일 업체들이 이제 하이힐드 채권에 되게 많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이제 부도가 날 게 이미 가격에 좀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이 예를 들어서 뭐 바닥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HYG라는 티커로 이제 찾아보시면은 하이힐드 ETF 중에는 가장 큰 규모가 가장 큰 ETF이기 때문에 유동성도 많고 투자하시면은 또 좀 리스크를 지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채에 직접 투자도 할 수 있나요?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미국채는 가장 유동성이 높은 그 시장이거든요. 모든 금융자산을 통틀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장기채 같은 거에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미국에 뭐 20년 이상 초장기채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 티커로 찾으시면은 TLT라고 찾아보시면은 이 TLT 채권을 사셨을 때 요게 또 한번 좋은 어떤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국채 ETF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좀 낮겠어요. 예. 뭐 어떤 용도로 이걸 투자해야 되는 건지. 이게 기대 수익률이 낮은데 사실 최근에 이 TLT 기준으로 거의 1년 만에 20% 이상 수익이 났고요. 1년에 20%요? 1년에. 그리고 4년, 한 4, 5년으로 보면 한 40% 수익이 났습니다. 금리가 2%, 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수익이 이렇게 날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채권의 그 가격과 금리의 역외관계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만기가 길면 채권의 금리가 조금 전에도 가격이 엄청 크게 변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코로나 이전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랬는데 왜냐면 가격에서의 시세 차이까지 같이 얹어지면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도 과연 그럴 것이냐?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더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잘 해결됐다고 쳐요. 그런 가정하에서는 아마 주식도 오를 거고 채권 가격은 아마 지금보다 조금 제한적으로 반등할 겁니다. 저는 그럴 때 또 요 TLT나 미국채 ETF를 조금 편입을 포트폴리오에 꼭 해두시라고 좀 추천을 드립니다. 주식시장이 막 이제 반등 기미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채권을 편입해라. 이유는요?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을 꼭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채권이랑 주식이 보통 이제 거꾸로 움직일 때가 있고 특히 요즘 같을 때가 엄청나게 거꾸로 움직여요. 주가는 폭락하는데 채권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자, 이러면 이제 뭐가 좋냐면 채권은 폭등했으니까 얘를 팔아가지고 주식을 사면 저는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기 때문에 이 상태로도 버티면 굉장히 긴 흐름에서 더 많은 수익을 또 얻을 수가 있겠죠. 추가로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세금 효과인데 지금 해외 투자, 지금 국내 주식은 안 그런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개인들도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은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세를 이제 22%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주식은 폭락했고 채권은 폭등했어요. 그럼 채권 만약에 팔아서 주식을 사도 뭐 좋은 투자긴 한데 일단 채권 판 데에서 양도소득세가 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양도소득세를 좀 줄이는 방법은 채권이 이익이 났을 때 얘 팔고 주식 사고 또 주식 중에 이제 손실이 좀 난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주식을 갖고 있었을 거니까. 그럼 그 손실 난 주식을 팔았다 사요, 다시.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냥 똑같죠.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냥 팔았다 샀으니까. 그런데 파는 과정에서 손실이 확정되죠. 그냥 갖고만 있으면 손실이 확정이 안 되는 겁니다. 손실이 확정되는 거는 이제 연말까지 갔을 때인 건 거죠. 그렇죠. 그 세금 연도간 난 양도소득만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나려면은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채권에서는 팔아가지고 이익이 났어요. 근데 세금 나는 게 좀 아까워. 근데 난 이미 다른 주식에서 손실이 많이 났어. 그러면 이익 난 것만
세금 내는 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 났던 주식을 일부 매매를 하는 거죠. 팔았다 사면 손실이 확정되죠. 그럼 두 개를 퉁치면 전 이익이 안 난 거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양도세를 제가 억울하게 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용도로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를 같이 가져갔을 때 이 효과가 있는 거네요. 돈도 비싼 가격을 팔고 싼 가격에 들어가는 효과와 세금 부분에서도 손실 난 거를 이익 난 것과 상쇄시키는. 그렇죠. 투자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산을 이렇게 여러 개를 갖고 있습니다. 꼭 주식으로만 몰빵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이런 걸 같이 갖고 있은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 세금도 아끼죠. 국내에서는 채권 투자를 하는 게 그닥 이익이 없나요? 현재로서는 이제 저는 크게 이익을 더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또 기회가 오겠죠. 금리가 뭐 다시 조금 더 제한적으로 오른다던가 이러면은 다시 한번 국내도 또 개인들이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고요. ETF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국내에 이제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또 채권형 ETF, 국채형. 우리나라는 회사채형 ETF는 현재로서는 조금 매매하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고 유동성 면에서는 이제 국채 ETF 같은 거를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해외 주식 계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ETF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뭐 증권사 해외에 거래하는 증권사에 가서 계좌 개설하시고 일단 환전을 좀 해야 되는 게 좀 그 달러가 지금 없다면 환율이 지금 높아서 조금 달러를 비싸게 사야 되는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홍철 DB금융투자연구위원님 모시고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